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기본 행렬들과 디터미넌트에 대한 연계를 지어서 디터미넌트의 성질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운 성질들이 보통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행렬들을 고려해보자. 일단 1타입으로 2원이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런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아무 행이나 어떤 열을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 001이라는 마지막 행을 초이스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3 더하기 3 승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플러스가 될 거고 일단 뭐죠? 뿔이 돼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포함하니까 얘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0, 1, 1, 0이 되는 거고 투바이트에서는 AD-BC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갖죠. 기본적으로 기본 행렬들 1종 타입의 기본 행렬들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항상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타입은 뭐가 있을까요? 스칼라 배치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뭐 2분의 1, 0, 0, 0, 1, 0, 0, 0, 1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만 있으니까 얘네들의 곱이어서 1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K가 들어가면 K만큼 붙으니까 K배라는 스칼라배가 붙으면 뭐죠? 그 디터미넌트 차이가 K만큼 차이가 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 행을 가지고 한쪽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행을 더해주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 1, 0, 1, 0, 1, 0, 0, 0, 1 요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네요. 여기서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그냥 1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종에 대해서는 3종 기본 행렬에 대해서는 그냥 디터미넌트가 동일한 상황이 나온다. 어쨌든 얘네들은 다 0이 아니고 항상 동일한 상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정리 하나만 소개를 해보자면 어떤 건 항상 보장이 되냐면 행렬이 있고 기본 행렬이 있다고 해봐요. 기본 그러면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쪼개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이 씌워서 곱한 거와 먼저 행렬 곱을 씌우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씌운 거는 결과가 같아진다. 이건 이제 노가다를 떼어보니까 성립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서 굳이 증명할 상황은 아니고 그럼 이 정리를 가지고 다른 정리를 하나 생각해보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는 디터미넌트가 0인 거는 A가 비정칙에 대한 필충이 돼요. 정칙이 아니라는 거니까 가역행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영행렬 혹은 영인자가 되는 걸 디터미넌트로 판정해 줄 수 있다. 라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A, B를 각각 쪼개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일반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죠. 얘는 이제 어떻게 복장이 되냐? 이걸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데, 얘가 비정칙이라고 해보죠. A가 비정칙. 그러면 U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행렬들을 곱해서 기하사다리꼴 형태로 만든 녀석이라고 해봐요. 기하사다리꼴 형태. 그러면 얘가 비정칙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솔루션이 없는 상태가 나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의 행이 다 0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보장돼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 솔루션은 얼마인데 얘는 0이 나와서 해가 없다. 모습이 변하니까 해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에서 보면 0000이 깔려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U랑 씌워서 생각해보면 앞에 기본 행렬들은 쪼개짐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 행렬들의 곱에 a까지 곱해가지고 u를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 행렬들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0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건 동반돼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정칙인, 비정칙인 상황을 전제로 깔면 여기가 한쪽에 행이 0이어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반대로 얘가 가역행렬이라고 하면 이쪽 상황을 이제 다시 보여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걸 가지고 A가 비정칙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대우를 생각해보면 A를 정칙으로 까는 거죠. 정칙이면 정칙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녀석의 역행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역행렬이 있으니까 그 녀석의 역행렬로 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도 결국 어떤 녀석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역행렬들은 기본 행렬들의 곱 형태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들이랑 얘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다른 기본 행렬들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디터미넌트 A를 결국 계산해 보면 얘네들의 곱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정리에 의해서 근데 얘네들이 다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걸 보장했으니까 대우에 의해서 0이면 비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상황을 한번 증명을 해보죠. 지우고 이번에 이 상황인데 A, B가 만약에 비정칙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이미 아는 상황은 영인자랑 영인자가 아닌 가역행렬에 만나면 영인자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계곱이 비정칙이라는 거는 영이든 영인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비정칙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B 혹은 얘가 B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비정칙은 1번 상황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걸 보장했고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만약에 비정칙이 가정이 돼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을 고려해보면 얘가 이제 가역인 거예요. 정칙인 거예요. 네, 정칙은 정칙끼리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둘 다 정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디터미넌트 A, B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얘가 정칙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기본 행렬들의 곱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A의 2n부터 2번까지의 곱으로. 근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쪼개짐을 줄 수 있으니까 밖으로 뺐다가 다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묶여지겠죠. 근데 2번부터 2n까지의 곱은 B니까 결국 디터미넌트 AB의 곱으로 AB의 디터미넌트와 같아진다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행렬 구조 봤던 거를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우고 두 개만 해볼게요. 우리가 행렬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잡힌다고 했냐면 영행렬을 가운데다 두고 영인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가역행렬들의 모임, 오늘 정칙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 여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은 디터미넌트가 0이다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걸 얘기한 게 방금 상황에서 얘기해 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터미넌트는 쪼개짐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영인자와 가역행렬 만났을 때 뭐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여기서 A 꺼내고 여기서 B 꺼내면 뭐가 되나요? 그냥 여기다가 디터미넌트를 씌워버리면 쪼개짐을 주는 거고, 영인자는 디터미넌트가 0이잖아요. 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A, B는 가역은 될 수 없고 영인자 혹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A가 가역이면서 영인자가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얘가 영인이 될 수 없어서 영인자가 돼요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렬들에 대한 구조를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분류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이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수반 행렬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작업을 다시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